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을 때 이어서요. 쟁쟁한 글로벌 기업 CEO들이 줄줄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미국 최대 제조업체죠.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 또 독일의 지멘스, 바스프 회장들도 방한합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들 모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다는 사실이고요. 또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특히 커플들의 방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7천 쌍이 한국을 찾았고요. 올해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혼 사진 찍으러 온다고 하네요. 이들을 위해서 초고속 맞춤 서비스, 또 이들만을 위한 업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금융시장을 자꾸 떠나고 있는데요. 이들이야말로 다시 방한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밀물처럼 밀려들어도 부작용이 있겠지만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 당장은 걱정이 되거든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방한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탤런트 김부선 씨의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아파트 난방비 비리. 저희도 짚어봤던 것처럼 놀랍게도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난방비는 물론이고 관리비 비리를 막겠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없지만 또 튼실한 외양간만 만들어진다면 반기겠는데 과연 비리를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아파트 난방 또 관리비 비리 조작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값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마켓에서 금반지나 골드바 이런 금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2%대로 주저앉았고요. 주식시장도 활력을 잃었기 때문에 여윳돈이 싸진 금을 사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금 거래소도 개장이 됐는데 역대 최대 거래량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과연 금 투자하기엔 적긴지 3부에서 한국금거래소를 짚어보고요. 금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네, 오늘 증시 알아볼 시간이죠. 코스피, 코스닥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코스피 시장도 21포인트가량 오른 것 같은데 이유는 어떤 건지 계속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장 좀 올랐네요. 예, 시장이 변덕스럽습니다. 월요일 날은 또 급등했다 어제는 네. 좀 빠졌고 오늘은 다시 시장이 반등에 나서줘서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21.69포인트 1.13% 상승해서 1936.9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모습도 좋았습니다. 6.98포인트 1.2% 이상 상승하면서 564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453억 정도 주식을 사주었고요. 기관도 711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1,000억 원 이상 팔면서 일정 수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70억 원, 국내 기관들 540억 원, 역시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좀 사면서 코스닥 강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변덕스럽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여전히 외국인 관련된 이 수급을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만
대외 환경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좀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상당히 불안정했지만 오늘도 3원 정도 하락해서 1,051원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원화가 강세라는 건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자금 유출을 줄 것으로 보여져서 네. 시장이 조금은 좀 안정을 되찾는 데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뭐 눈에 띄는 재료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종목 간의 호불호는 상당히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대차그룹 오늘 모비스 4% 빠졌고요. 현대차도 3.3% 빠졌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었지만 이 현대그룹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좀 부정적인 시각이 예. 이 현대차 계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을 보였고요. 또 조선업도 비슷합니다. 조선업종 더 빠질 룸이 있겠느냐에 대한 정도로 많이 빠져 있지만 오늘 현대중공업 3% 빠졌고요. 현대미포조선 4%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무거운 주식들은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반면에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뭐 호텔신라 같은 주식 오늘 9% 오르면서 다시 10만 원대 복귀를 했고요. 최근에 모양새가 좋았던 대한통운 같은 운송업체들 오늘도 약진을 하면서 시장을 이끄는데 한 몫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요? 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뭐 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적 좋은 주식 사십시오라는 뭐 말씀밖에 드릴 게 없겠지만 네. 한샘 같은 주식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 분명히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역시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에 좀 더 많이 내수에서 많이 수익을 얻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수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서 계속 금리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많이 올랐다 할지라도 연말로 갈수록 더 높아질 겁니다.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함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려울 때일수록 또 원칙을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너무 이 재료에 휩쓸리시다 보면 투자 전략 세우기 쉽지 않으신데요. 네. 이럴 때에서 원칙 잡아가시는 게 시장에 훨씬 더 도움되시라는 말씀은 뭐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가 오늘 최종으로 결정이 되죠. 예, 오늘 지금 그 회장 추천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면접을 하고 있을 겁니다. 4명이 지금 후보로 올라간 상태인데 네. 하영구 시티은행장 일단은 지금 그 시티은행에서 사임을 한 상태죠. 예. 그 다음에 전에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을 지낸 김기용 씨, 그 다음에 KB금융지주의 부사장을 지낸 윤종규 씨, 그 다음에 국민카드 부사장을 지낸 지동현 씨, 이렇게 4명이 지금 올라가서 1시간 반 정도씩 심층 면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추위가 9명 사회이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최소한 6표가 나와야지 이 후보가 회장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차 투표에서 6표 이상 나온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최소 득표자를 계속 줄여나가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최소한 3분의 2 득표자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한 4번 정도 투표를 최소 3번 정도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하영구 시티은행장과 예. 나머지 그 국민은행의 과거에 몸을 담았던 어떤 형태로든 뭐 완전히 김기용 부행장이나 윤종규, 지동현 이런 분들이 100% 이 국민은행 출신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이분들도 다 이제 중간에 들어가신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어쨌든 이 몸을 담았던 세 사람과 하영구 씨 이렇게 지금 대결 구도인데 글쎄요. 뭐 한간에는 뭐 누가 유력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뚜껑은 진짜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KB금융의 근무 경력이 없다고 해서 하영구 행장이 또 이 은행장 경력이 짧은 것도 아니고요.
시티은행만 14년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직업이 은행장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예. 거기를 어쨌든 버리고 네. 지금 했기 때문에 이 배수진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강세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근데 반면에 지금 이 KB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좀 내부를 아는 사람이 어쨌든 와야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뭐 윤정규 씨, 김기용 씨 이런 분들도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좀 신뢰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나요? 예, 비교적 예. 과거 국민은행이 있을 때 네. 평들이 다 좋았다고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분위기로는 뭐 정부가 외압을 하거나 무슨 뭐 낙하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아니고요. 네. 9명 이사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게 될 텐데, 또 이사 구성이 워낙 그 지금 KB 같은 경우에 독특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섣불리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 위기를 잘 수습할 수 있는 네. 분이 뽑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광진대전이라고 하네요. 광진구 기름값 전쟁이죠.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서울 시내에서 광진구가 지금 기름값이 제일 싸다고 그럽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예. 반경 3km 이내에 있는 18개 주유소가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그 기름값이 싼 주유소 네. 1위부터 10위까지 매겨봤더니 다 광진구 요 일대에 있는 주유소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주유소들이 보면은요, 크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정유 4사가 있죠. 네. SK 에너지, 그다음에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이렇게 4개 대형 브랜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알뜰 주유소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있고, 거기 말고 자가상표라고 그래가지고 폴사인이 없는 데죠. 무폴 무폴 주유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주유소들이 지금 있는데, 이 광진구 일대에는 그런 주유소들이 다 지금 뭐 다 있다고 그럽니다. 알뜰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원래 이제 주유소들이 많이 몰려있던 지역인데, 네. 광진구의 군자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3km 이내인데, 여기 SK에너지 주유소가 6개가 있고요. GS 칼텍스가 3군데가 있고, 오일뱅크가 3개, 그다음에 S오일 2개, 또 알뜰하고 무폴 주유소가 각 네. 2개 이렇게씩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무폴 주유소에서 먼저 이제 가격을 내리고 들어가니까 워낙 예. 치열한 곳이었겠죠. 18개가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들이 이 셀프 주유소 형태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가격 경쟁이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튼 서울 시내에서 가장 싼 집값으로 보면 이 동네가 가장 싼 동네는 아닌데, 땅값은. 어쨌든 가격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경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좀 다소는 무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알뜰 주유소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셀프 주유소 형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무폴 주유소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특정 브랜드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유소들이 등장을 하고, 그 주유소들이 가격 경쟁을 펼쳐서 결국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무폴 주유소와 대비되는 게 이제 정유업체들이 운영하는 폴 주유소잖아요. 네. 그쪽은 경쟁력 갖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신뢰도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이제 뭐 SK다, GS다, 뭐 오일뱅크다 이런 그 브랜드 없이 그냥 덜렁 자가상표 무폴 주유소면은 여기 혹시 좀 이상한 네, 주유소 아니야? 좀 그런 뭐 게 주유소 있었죠. 질이 기름의 질은 괜찮을까 이런 네. 의심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부의 단속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위 대기업 계열 주유소들이 굉장히 각성을 하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마 살아남기가 힘든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거 세월호 이후에 국가안전처 신설하는 내용들이 담긴 정부 조직법이 한번 얘기가 됐었잖아요. 개정안이 오늘 최종 확정됐죠. 네, 정부가
정부가 제일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일단 그때 발표했던 대로 네. 일단 해양경찰청하고 소방방재청이 폐지가 돼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국가안전처를 이제 총실 산하에 하나 만들어서 기왕에 있던 해경하고 소방방재청을 그 안에 이제 본부로 넣는 거죠. 해양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넣게 되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은 그 경찰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네. 해경이 아닌 거죠. 수사권은 그래서 일반 경찰청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만 여기는 이제 바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초동 수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지에 네. 있는 경찰이 거기까지 나가려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해양안전본부, 그러니까 국가안전처 밑으로 들어가는 해양안전본부에서 사건 사고 때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은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해양안전본부에서 뭐 구조, 군안, 경비, 불법 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제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게 되고요. 네. 수사만 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 해양안전본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부에서는 예.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초동 수사권 정도만 갖게 된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을 다뤄야 되는데 야당은 그대로 청을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뭐 또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법안 안에 원래 이제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자체 소속이잖아요. 예, 예. 국가공무원 전환하는 부분 이런 건 안 들어갔나요? 지속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왔죠. 네.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워낙 처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거는 일단 이 법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렇군요. 처우 개선책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소방직 공무원들의 수건 하나는 아직은 네. 풀리지 않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이제는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탤런트 김보선 씨의 폭행 사건으로 불거졌던 게 아파트 난방비 비리였죠. 이 열량계를 조작을 해서 난방비 0원 이런 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앞으로 난방비는 물론이고 관리비 비리를 막겠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구조적인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돼야지 될 텐데 2부에서요. 아파트 난방, 관리비 조작과 비리 이게 왜 문제가 되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난방비 영원, 이 문제로 불거진 중앙난방 그리고 관리비 체계 문제점을 집중 인터뷰로 짚어보고요. 이어서 빅데이터 코너 있습니다.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볼 텐데 오늘 주제는 싱크홀과 빅데이터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와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동엔 펜잘 레이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양치를 할 때 반짝반짝 촉촉촉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파트 난방비로 시작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논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난방비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야지 해결책을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조사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경기대 건축공학과에 계시는 최용화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난방비 영원,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제기를 해서 중앙난방에 이 문제가 많이 드러났었는데요. 실제 중앙난방하고 있는 아파트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난방비 비리가 자주 일어나나요? 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문제는 중앙난방 방식은 시스템이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열량계라는 그 계량기 자체가 네. 최근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지만 20년 이상, 다시 말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질 당시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의 열량계는 거의 노후돼서 근본적으로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 열량계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보편적으로 노후돼 있는 아파트에서는 전체 세대의 n분의 1을 이렇게 나누는 게 보편적이고 네. 열량계가 있다 치더라도 그 열량계를 관리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이 교체가 안 되고 그냥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교체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건 관리소에 일손이 부족하다라든지 네. 이런 식의 이유가 되면서 예. 또는 관리비에 부과할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난방비가 열량계가 안 돌아가면 그 예. 세대 방문원에서 그 기계적인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그 관리적인 문제와 또 네. 노후되는 아파트의 그 열량계의 기능의 문제가 우선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면은 신도시 많이 들어설 때서부터 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 열량계는 예전에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난방과 중앙 난방 방식, 그러니까 기계실이 있었을 당시와 네. 최근에는 이제 지역을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난방 방식이 중앙 난방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 문제가 노후된, 즉 분당이나 삼본이나 평촌이나 신도시 만들어졌을 때 있는 당시 아파트들은 예. 그 당시에는 기계실, 중앙 기계실이 있어서 거기서 난방을 열량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다가 그것이 다 없어지고 지역 난방으로 다 대체가 됐죠. 네. 그러면 지역 난방에 대체되면서 거기에 타당한 맞는 그런 열량계를 맞춰줘야 되는데 예전에 지어져 있는 열량계로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예.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난방비 문제로 이제 촉발이 되는데 결국은 네. 아파트 관리 체계 자체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네. 이게 관리회사, 또 자회사, 입주사 대표 이런 구조가 어떤 커넥션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어렵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문제는 관리회사가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게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보편적으로 건설회사가 법적인 의무, 그러니까 준공 당시에는 일정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관리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회사를 선임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임을 해놓고 난 이후에는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과반수가 이상이 구성이 되면 정식으로 또 그거를 인도받아서 해야 되는데 네. 그 관리회사들이 건설회사에 정적되어 있는 계열회사라든지 또는 거기에 관계 입주자 대표들이 보편적으로 그 관리회사에 네. 거의 이제 리더를 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즉 입주자 대표들이 전문가가 있는 단지도 있는 반면에 전문가가 아닌 그냥 노후에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관리소의 운영 체제로 가다 보니까 다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도시 그러니까 90년도 이후에 분당이나 삼본 당시에 아파트 단지의 관리의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아예 직업군위로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에 오래전서부터 그러니까 20, 30년 전서부터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그 아파트 대표회장을 맡으려고 5년 주기 또는 네. 3년 주기로 다니면서 동대표회장을 맡으면서 프로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 뭐 정직하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나름대로 하나의 직업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은 많다라는 거죠. 이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뭔가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아파트 관리 조사해달라, 비리를 조사해달라 하는 단지가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입찰을 해서 이 난방이나 관리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 입찰을 하는데도 이런 커넥션 때문에 뭐 영원 입찰도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고요. 바로 문제는 뭐냐면 예. 관리회사의 관리비에 대한 그 용역비는 뭐 영원히로 들어왔다가 네. 이후에 경비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청소 용역업체를 한다든지 네. 또는 거기에 뭐 소독이라든지 각종 그 하도급을 또 거기 중에서도 하도급을 나가야 될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관리회사들은 또 계열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이득을 취한다고 봐요. 이건 뭐 알토란 같은 시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문제는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예. 알고 있겠지만 네. 이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이 예. 말씀하세요. 관리개혁 자체가 네. 이게 만들어져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관심. 네. 근데 주민들이 관심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전세로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보편적으로 학군이 좋다라든지 네. 정세권에 뭐 교통이 좋은 데는 거의 60% 이상이 전세권자들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4,000세대 정도에 되면은 1년에 아마 수입 지출이 그리고 관리비에 걷어들이는 비용이 아마 100억이 넘을 겁니다. 100한 2, 30억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돈을 입출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이 4,000분의 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00분의 1이라는 부분이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과 시간을 뺏겨야 되니까 그걸 관심을 안 하는 거죠.
할 시간이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직접 사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런 비리가 이제 적출이 되면 이 비리에 대한 부분을 민사나 형사라 청구할 수 있도록 네. 도에서는 시군으로 하달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나 이런 관련 그 형사적인 문제 또는 민사적인 구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거주민들이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비리의 문제가 자꾸 커진다. 네. 저는 그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가 조금 나서려는 것 같은 게요. 이 김부선 난방비 이렇게도 불리잖아요. 이 네. 난방비 영원 사건 이후에 국토부하고 한국감정원이요. 아파트 네. 관리 등급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시범 운행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 인증 제도라는 게 그러면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비가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성적을 매기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는 모든 법은 다 법에 있어요. 네. 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관리규약, 아파트 관리비 규약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 관리규약 중에 보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 즉 관리소장의 문제, 동대표의 문제 또는 거기에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관리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다. 예. 다시 말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입찰을 보도록 해놨는데 그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관리규약이라는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그 개선이 된 이후에 가지고 관리 등급 네. 이런 부분들이 인증제도가 된다면 뭔가 국민들이나 또는 아파트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좋은 안이 나오겠지만 네. 관리부 등급 인증 제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는 게 상당히 지금 퀘션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일단 지금 관리비에 대한 규약이 있으니까 이걸 네. 잘 지키도록 하는 방법을 일단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인증 네. 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규약들이 있는데 안 지켜지는 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나눈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좀 적은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밖에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자생단체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네. 지금 현법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전부 하위에 종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이 종속되어 있는 걸 전제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 분여회라는 게 있었는데 네. 분여회가 그동안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견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분여회는 하나의 입주자 대표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네, 네. 하위 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이거 개선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뭐 관련 이거는 뭘 고쳐야지 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관리 규약 중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책임 권한을 줬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책임을 이행을 못했을 때에는 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고무줄 잣대라는 거죠. 아, 지금 처벌 조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고소고발을 해야만이 처벌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 같은 단지에 살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다 그 관계인들을 고소고발합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생단체 중에서도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또는 별도의 자생단체를 하나 더 관계를 뭔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증제도 자체를 뭐 부정하시거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부터 바로잡자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관리규약에 있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지키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일방적인 횡포로 가는 것들은 네. 무언가가 별도의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권력의 남용도 생기는 거고 오용도 생기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네. 임의로 네. 임의로 뭐 불법
하는 행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위한 또 그런 제도도 마련돼야 될 거고 주민들의 또 의식 개선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대 건축공학과의 최용화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데이터와 싱크홀 얘기를 해주시겠다고요. 네. 예, 싱크홀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땅이 네. 가라앉는. 예, 그런 현상인데 정확하게 이 단어에 대한 뜻을 모르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우리 국내에 싱크홀이라는 단어가 이제 정확하게 출연한 거는 네. 작년에 아마 그 예능 프로 정글의 법칙에서 그 그레이트 블루홀이라는 그 내용을 다루면서 이게 네. 그 싱크홀하고 약간 좀 언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10월 정도에 이제 마야 문명에 대해서 아마 다뤘을 텐데 그때 이제 싱크홀이 나오면서 네. 국내 이제 소셜에 이제 좀 사람들이 싱크홀이 그렇군요. 뭐지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었는데요. 이게 네. 뭐 블루홀하고 뭐 비교하면 장소만 다를 뿐이지 바다나 물이 있는 곳에 생기면 블루홀이고 바다나 육지나 땅에 생기면 이제 싱크홀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어쨌든 꾸준히 전 세계에서는 이제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 무분별하게 이제 개발이 된 쪽에서 네. 이제 생긴 것이 발생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여태까지는 없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요거 나오면서 작년부터 이제 사실 싱크홀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잠실 롯데월드 때문에. 급기야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더 강한 네. 인식이 심어진 거죠. 네. 저도 비록 사실 뭐 포트홀 얘기는 가끔 했었어요. 그런데 네. 싱크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연관 검색어로 같이 되지 않아요? 이제 굳이 기간을 따지면 이제 그때 방송에 나온 이후 한 1년 뒤에 그 석천 지하 차도에 네. 이제 싱크홀이 뉴스로 나오면서부터 언급량이 한 4배 정도 예, 늘었고 네. 뭐 당연히 이 소셜에서의 언급된 글들은 싱크홀하고 그 현재 공사 중인 이제 제2롯데월드를 네. 같이 연관을 제일 높게 했고요. 근데 뭐 그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네. 했지만 여전히 그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면 이제 롯데월드나 그렇죠. 또 그때 석천호수에서 또 물이 빠지고 있다는 그 예. 글하고 연관된 것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참 많이 이게 생길 때는요. 저희가 금요일 날 토론을 하는데요. 네. 싱크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싱크홀 생겼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뉴스로 확인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 공사 때문에 하여튼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제2롯데월드가 일단 가개장을 했잖아요. 일부 개장을. 네, 지금 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 이제 싱크홀과 함께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비해서는 이 싱크홀 때문에라도 이 제2롯데월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뭐 굳이 그거를 수치로 비교하자면 한 3.6배 정도가 네.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아무래도 이제 제2롯데월드에 대한 그 싱크홀에 대한 얘기 외에는 뭐 123층짜리다 보니까 네. 워낙 이제 높은 빌딩 또 개장에 대한 관심 지금 임시 개장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제 싱크홀 때문에도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네. 높게 올라와 오고 있습니다. 저는 123층이라고 하면은 일단 겁이 좀 나거든요. 저도요. 예. 안 네. 올라가실 건가요? 네. 저는 근처도 예. 안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높은 건물이고 초고층 건물이고 싱크홀의 문제가 있었었고 주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에 대한 이미지는 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버즈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전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러버덕이라고 하는 이 러버덕 오리. 프로젝트가 되게 네. 귀엽죠. 예. 어쨌든 추진 자체는 롯데랑
시의회랑 송파구청이 공동으로 주최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러버덕이 나오면서 제2롯데월드에 대한 연관으로 이제 단기간에 급상승이 되고 있는데 네네. 뭐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싱크홀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러버덕이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이제 그 러버덕이 첫날 이제 바람 빠지고 네. 또 침몰했죠. 이러면서 예. 이 싱크홀에 빨려 들어간다. 이제 네. 원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네. 뭐 싱크홀이나 없애지 왜 바람 부는 날 러버덕은 왜 데려오는지 뭐 이런 네. 원문들이 많이 아직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러버덕이 싱크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네, 저도 봐도 그 그림은 빨려 들어가는 그림처럼 보이긴 했는데요. 네. 예,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귀엽기는 한데 이게 왜 석촌호수일까? 수위도 낮아진다는데 그런 생각은 저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러버덕이 석촌호수에 있는지는 누구도 뭐 사실 롯데가 주체를 해서라고 밖에는 뭐 알 수는 없고요. 러버덕에 대한 반응은 사실 좋아요. 그래서 뭐 키 크고 네. 귀엽다. 그리고 이제 셀카봉을 들고 그 석촌호수 근처에서 러버덕과 같이 사진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네. 또 엑소의 아마 멤버 같은데 카이가 구경하면서부터 더 사람들 청소년들 사이에는 이제 관심이 높아졌고 카이 팬들이 또 가는군요. 네, 이러면서 그 러버덕에 또 팝업 스토어가 또 생겼어요. 예, 거기에 대한 매출이 지금 그러니까 언급이 많이 된 걸로 봐서는 매출도 많이 왜냐하면 여기서 뭐 샀다라는 것들이 올라오니까 예, 판매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그 보통 애들 아프면은 주사 맞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홀리잖아요. 네. 러버덕으로 약간 정신을 홀리는 것 같다는 노이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팝업 스토어가 있다면은 여기서 뭐 인기 있는 제품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예, 인형을 이제 한정판 인형으로 따로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러버덕 인형이요? 그 한정판으로 돼 있는 인형들을 많이 구매했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뭐 스티커나 자석 뭐 배지 등 다양한 그런 물건들이 좀 올라와 있나 봐요. 그 구매했다라는 얘기 올라오고 또 휴대폰 케이스로도 이제 나와 있는데 아이폰용으로만 돼 있어서 예, 뭐 나는 못 샀다 뭐 이런 얘기 올라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 좀 아직 연관을 좀 지어보고 싶은 건데 꼭 여기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뒤에 사람들이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찾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커피 그 근처에 스타벅스가 좀 거리가 되는데 이 여기서 물건을 사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고디바 매장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연관성을 지금 저희가 다시 좀 분석을 더 하고 있는데 예, 있지 않을까 이 그 러버덕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이런 어떤 커피나 아이스크림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짐작 가는 건 있으세요? 거리가 좀 있는데도 굳이 커피집이나 저희가 예전에 이런 분석은 했거든요. 이제 뭐 BMW와 벤츠를 볼 때 보면 이 BMW를 사는 사람과 벤츠를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예인데요. 뭐 아이폰을 이제 쓰다가 또 어떤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는 커피를 좋아하면서 또 보스라는 옷 브랜드를 입게 되고 그리고 나서 BMW를 사더라.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BMW를 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쓰면서 BMW에까지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간의 어떤 가치 코마케팅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성향이 좀 비슷하고 예, 이런 식으로의 어떤 사람들만의 성향이 있을 거고 이거를 구매에다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싱크홀 얘기하다가 또 브랜드 얘기까지도 또 이어지게 됐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최근 금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돌반지라든지 골드바 이런 금 제품의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려는 사람들이 금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또 금 거래소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는데 3부에서 자세히 금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